지수 방정식일 때와 마찬가지로 뭐 크게 막 문제 될 거 많이 없습니다. 네. 1.8단원 로그 방정식 부등식. 그렇지, 정식이와 등식입니다. 자, 봐봐. 자, 로그 2에 x가 4가 돼야 된대. 질문, x는 얼마? 너희 방정식 풀 줄 아는 겁니다. 로그 3의 2x 플러스 1은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자, 질문, x에 얼마 들어가면 될까? 마이너스 3, 좀 그런가? 마이너스 3 좀 그렇다. 이렇게 해볼까? 자, x에 몇 들어가야 될까? 3. 네, 다 풀 줄 아는 거예요. 자,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도 그래서 일단 로그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꼴로 생긴 거 있잖아. 로그 a의 fx가 b가 돼야 된대. 얘를 만족하는 x 값을 찾으래. 네, 그렇죠.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로그 a의 fx가 b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그렇죠, fx는 a의 b승 값이 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어렵지 않아.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x를 구하시오. 이러면 저 진수에 들어가는 x 마이너스 1이 3의 제곱인 9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면 돼? 10.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를 찾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양쪽이 전부 다 로그로 돼 있는 애들,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 이렇게 양쪽이 다 로그로 돼 있는 애들은, 자, 얘를 보면 fx랑 gx랑 같아야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하지만 양쪽이 다 로그로 돼 있는 애들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 로그의 진수 조건을 좀 조심하셔야 돼. 진수 조건을. 즉, 얘를 만족하되 저 진수, 왼쪽 로그의 진수와 오른쪽 로그의 진수는 모두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진수 조건.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 우변이 상수일 땐 크게 조심할 게 없어. 왜냐면 이럴 땐 어차피 b라는 값이 나오려면 fx에 양수를 넣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수 조건을 딱히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왼쪽도 로그 오른쪽도 로그로 돼 있는 녀석은 그냥 진수끼리만 같다라고 놓고 풀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x값들 중에 진수가 음수가 되는 값도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값들은 답에서 배제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습관화시키는 방법은 항상 진수 조건 먼저 생각하기야. 양쪽 로그가 모두 0보다 큰 범위를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 방정식을 푼 다음에 내가 찾은 해가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해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답으로 쓰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준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예제 두 번째 것도 로그 2에 x제곱 빼기 4는 로그 2에 3x. 자, 이렇게 써져 있어. 잘 봐, 그냥 이렇게만 쓸게.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 얘 진수 조건 그냥 자세하게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쓸게. x제곱은 4보다 커야 돼, 그치? 진수가 양수여야 하니까. 역시 요 녀석 진수, x는 0보다 커야 돼, 그치? 이렇게 두 개만 써놓고, 그 다음 진수끼리 같아야 돼. x제곱 빼기 4는 3x가 돼야 돼. 그러면은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숫자는 얘도 만족 못 시킬 뿐더러 얘도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못 시키면 안 돼.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얘는 답에서 배제를 한다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문제의 답은 4밖에 안 된다, 그냥 이런 겁니다. 이거를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 알았지? 대부분 엄청 쉬운 로그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틀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진수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해 버릇하시는 게 실수를 좀 줄이는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로그 방정식이라고 다르지 않아.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로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했어. 근데 로그 함수의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는 이상 t는 실수 전체가 나올 거야. 즉 치환한 이후에는 그 범위를 딱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방정식 보면 자 로그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배에 로그 2의 x 마이너스 4는 빵. 자 이렇게 놓으면 이 로그 2의 x가 반복되니까 뭐 이 녀석을 치환을 하죠. 책이랑 똑같이 t로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t의 범위는 실수 전체일 거라 따로 고려하지 않고 3t 빼기 4는 0 이렇게 나오니까 t는 마 4 또는 1이죠. 근데 t가 뭐였어? 로그 2x야. 그럼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4가 나오기 위해선 x는 2의 마이너스 4승, 즉 16분의 1. 그렇죠? 또는 로그 2x가 1이 나오려면 x는 2의 1승이니까 그냥 2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야. 둘 다 어차피 양수가 다 나오게 돼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치환하는 경우는 그 범위를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뭐 혹시나 어디서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내가 로그의 진수 조건을 그냥 습관처럼 찾아놓고 문제를 풀어버릇 하시면 이제 틀릴 일은 많이는 없을 거야. 진짜 어렵지 않아. 개 쉽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학교 교과서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 있잖아. 딱 2장 있어. 네, 그러니까 뭐 따로 막 엄청나게 막 엄청 분리돼 있는 단어 뭐 그런 건 아니야. 사실 대부분의 교재가 그냥 로그 함수와 로그 방정식 대부분 다 묶여 있거든. 뭐 아니면 뭐 마풀처럼 막 문제를 엄청 늘여놓은 문제집들은 좀 다르지만 자 다 배웠네 오늘 배울 거. 얼마나 좋아. 수학이 이래서 좋다니까. 졸라 조금밖에 안 배우고 많이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이 좋아. 자 1번. 자 문제가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로그 3의 x 마이너스 5는 0의 두근을 두근 자 이라고 할 때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수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자 로그 3의 x가 반복되니까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겠지? 그치? t로 치환을 할 거다. 치환한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다. 빼기 3t 빼기 5는 빵.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요 녀석의 두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야. 그렇지? x값 알파 베타는 x값이잖아. 그럼 질문 요 녀석의 두근을 뭐라고 써야 할까?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라고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따라서 얘 두근은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라고 쓰여져 있어야 돼. 그럼 우리 문제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얘네 둘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치? 쟤네 둘이 그래서 두근의 합을 구해보면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두근의 합은 3이니까. 그쵸?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가 돼야 된다? 27. 3의 세제곱인 27이 됩니다. 이렇게. 두근의 곱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부분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뭐 비슷한 문제인데 자, 방정식 로그 5x 밑이 안 써져 있는 건 참고로 밑이 10이 생략돼 있죠. 그쵸? 로그 x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x 빼기 3은 빵. 자, 인데 참고로 이 로그 5x라고 하는 건 참고로 로그 x 더하기 로그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럼 지금 또 로그 x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로그 x를 t로 치환해 보자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놓자고 이렇게. 똑같이 푸는 겁니다. 똑같이. 자, 그럼 치환을 하면 t 플러스 로그 5, 즉 t 플러스 로그 5. 이 전체에 로그 x가 곱해져 있으니까 t가 곱해져 있는 거고 플러스 t 곱하기 로그 2라고 쓸 거야. 참고로 얘를 t라고 치환했고 로그 2는 상수잖아. 근데 t를 숫자보다 앞에 쓰는 이유는 로그 2 곱하기 t라고 이렇게만 써버리면 이게 진수가 2t인 로그인 건지 로그 2에 t를 곱한 건지가 좀 헷갈려. 그래서 로그랑 어떤 문자를 곱할 때는 보통 둘 중에 하나 문자를 앞에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그냥 괄호를 이렇게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주셔야 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2의 3x 이런 표현 전부 다 진수가 3x인 걸로 인식하잖아.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x가 따로 곱해진 거 얘들아 그럼 조금 멀찌감치 이렇게 쓰면 그래도 헷갈려. 보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괄호를 보통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x를 이렇게 앞에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자 이거 계속 이어서 뒤에 빼기 3은 0. 좀 정리를 좀 하면 얘네 둘 곱하면 t제곱은 이거밖에 없고 t1창은 요렇게 있죠. 그쵸? 그럼 얘네 둘을 t로 묶으면 그 괄호 안에 로그 5 더하기 로그 2 남는 거 보여? 로그 5 더하기 로그 2는 얼마야? 1이죠. 그쵸? 로그 5 더하기 로그 5는 1이니까 t 빼기 3은 0. 이렇게 돼. 마찬가지로 치환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됩니다. 그쵸? 그쵸? 채연이 머리 잘랐나? 아닌가? 미안해. 자. 그러면 역시나 두 근의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별이 집중합시다.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둘이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겠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이 로그 알파 베타가 되는데 요 식에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은 뭐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 땅땅땅 알파 베타는 얼마? 10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짜잔 짠짠짠짠 2번 서빈이 왜 안 오지? 서빈이 왜 안 올까? 왔나? 연락을 안 받아? 집에서 잠든 거 아니야? 자,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집에 들렸다 온다고 했는데 들렸다 안 와. 집에 잠들어. 그런 친구도 있어요. 내가 봤던 것 중에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은 쉬는 시간은 잠깐 줬는데 쉬는 시간에 나가서 PC방 가. 쉬는 시간 끝났는데 안 와. 기다려도 안 와. 한 40분 있다가 와. 그래서 왜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면 PC방 갔다 왔대? 아니 왜 갔어? 친구들이 거기 있어서요. 구경만 하다 오려고 그랬는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너무 못해서 자기가 한번 해주고 왔다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중동고 학생이었어. 자사고거든 거기.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수업 시간에 어떤 한 명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노래를 막 흥얼흥얼대고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있는데. 했더니 노래 집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주의를 줬다. 그 학생의 대답. 잠깐만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깜짝 놀랐어 진짜. 중3 예비고1 학생이었거든. 그래? 근데 진짜 그래서 그때는 그대로 우리 짐 싸서 나가라 그랬어. 짐 싸서 나가고 내가 끝나고 엄마랑 통화할 테니까 짐 싸서 나가. 그래서 내보냈어 그냥 그러고. 앉아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검색해봐야지 그러면. 그치? 자 진짜 별일이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쵸? 자 2번 봅시다. 뾰로롱 2번. 자 k가 0보다 크다고 하는데 우리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는 k 곱하기 로그 3의 x. 자, 요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이 1대 3이래.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놓는 게 아니라 알파 대 3알파 이렇게 놓으면 돼. 두 근이 1대 3이라는 건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쵸? 우리 곧 3배를 하러 가죠. 그쵸? 자. 3배 하러 안 가나? 자, 봅시다. 이렇게 될 거야. 두 근이. 그치?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치환을 할 거거든요. 그쵸?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을. 그치? 도하나 치환은 꿈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셔야 돼. 알았지? 자, 치환을 할 겁니다. 로그 3의 x를 자,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t라고 치환을 하면 그 치환한 방정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kt. 그쵸? 나는 kt를 씁니다. 자, 플러스 2는 빵. skT에서 바꿨어요. kt로.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질문 이때 두 근은 뭐가 돼야 돼? 로그 3의 알파랑. 그치?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3알파가 돼야 되는데 로그 3의 3알파라는 건 1 플러스 로그 3의 알파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근데 일단 요 식에서는 두 근의 합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대신에 두근의 곱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두근의 곱은 얼마야? 2죠. 따라서 두근의 곱을 보면 두근의 곱 2가 로그 3의 알파와 1 플러스 로그 3의 알파를 곱하면 나옵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하나의 로그 방정식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로그 3의 알파가 또 반복되니까 이 로그 3의 알파 하나를 K 말고 뭘로 치워놨까? 뭘로 치워놨까? T인데? 뭐? D로 치환하죠. 그렇죠? D로 치환해 볼게요. 치환을 하면 얘네들 곱하면 그 D 제곱. 그다음 얘랑 1이랑 곱하면 플러스 D. 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는 빵이니까 여기서 D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K를 찾아 떠나야죠. K를 찾으려면 두근의 합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두근의 합을 보면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두근의 합이 K인데 얘랑 더하면 1 플러스 2 로그 3의 알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 얘를 D라고 놨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문제에선 양수 K라 그랬으니까 D에 둘 중에 마이너스 2가 들어와 버리면은 K가 음수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탈락. 대신에 D에다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K 값은 얼마? 3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되셨죠? 막 문제가 어렵지. 치환했을 때 근이 어떤 모양으로만 바뀌는지만 잘 신경 써주시면 뭐 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가지고 문제를 샬라샬라 쉐킷쉐킷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뭐 다음 페이지 3번. 자, 이런 문제도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잘 읽고 어디에다 뭘 대입할지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 디지털 사진을 압축할 때 무슨 잡음비가 있고 뭐 평균 재고 오차가 있고 막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 근데 뭔지 알아? 모르지. 괜찮아. 나도 몰라.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 알았지? 자, 3번 봅시다. 굉장히 쉬워요. 실제로 이제 고3 애들은 수능 때, 모의고사 때 이런 거 틀리면 있잖아. 교수님 진짜 쫓겨납니다. 진짜 쫓겨나. 이런 거 죽었다 깨어나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애들은 어디에다 뭘 대입할지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쭉 글씨를 읽다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잡음비라는 걸 P라고 한대. 잡음비를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제곱 오차 줄여서 쓸게. 얘를 E라고 한대. 그러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 P는 20 곱하기 로그 225 마이너스 10 곱하기 로그 2 이런 게 성립해야 된대. 자, 그때 그 이제 식 아래쪽에 보면 사진이 원본 사진이 두 개가 있대. 사진 A가 있고 사진 B가 있대. 그래서 각각의 잡음비를 얘를 PA, 얘를 PB. 마찬가지로 제곱오차, 평균 제곱오차를 EA, EB라고 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진 A의 잡음비와 평균 제곱오차를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하는 거고 사진 B 역시 잡음비와 평균 제곱오차를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때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 EB는 그렇죠? EB는 100EA래. 즉 이렇게 써볼게. EA분의 EB가 100이래. EA분의 EB가 100일 때 PA분의 PB를 구하시오. PA-PB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그럼 사진 A의 그 잡음비와 평균 제곱 오차를 여기다 갖다 때려 박으면 PA는 20 곱하기 로그 225 마이너스 10 곱하기 젠장 졸라 길어. 자, 로그 2의 A.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진 B의 잡음비와 평균 제곱 오차도 여기다 집어는 뭐 성립한다니까. PB는 20 곱하기 로그 225 마이너스 10 곱하기 로그 2의 B.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를 뺄 거예요. 왜 빼냐? 문제에서 PA 빼기 PB 구하라니까 빼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PA 더하기 PB 구하라 그랬으면 더 했을 겁니다. 알았죠? 시키는 거, 그럼 이제 구하라는 거 해야겠죠. 그렇죠? 자, 두 개를 빼면
자, 그럼 좌변은 PA 빼기 PB가 만들어지고 어차피 앞에 요만큼은 똑같이 써져 있는 상수니까 어차피 빼면 없어질 거야. 그치? 그리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니까 밑에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부터 쓸게. 10 곱하기 로그 2의 B 빼기 10 곱하기 로그 2의 A가 됩니다. 10으로 묶을 수 있지. 10으로 묶을 수 있어. 그치? 10으로 묶어내면 얘 빼기 얘 남는데 로그끼리 뺄 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 얼마야? 100. 그럼 로그 100 얼마야? 2. 그치? 답은 2, 10. 답입니다. 그냥. 참고로 수능 기출 문제 이거. 4점짜리입니다. 너무 당연히 4점. 이런 거 그냥 닥치고 4점짜리예요. 알았죠? 네, 4점짜리. 그 모의고사에 4점짜리 몇 문제 나온지 내가 얘기해줬니? 얘기 안 해줬니? 몇 문제일 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많아. 4점짜리가 되게 많아, 모의고사에. 수능에. 혹시 아시는 분? 4점짜리가 그거 알아, 니네? 전체 점수의 반절이 넘어. 4점짜리 문제만 13개 있어, 13개. 걔만 52점이야. 2점짜리, 3점짜리 다 합쳐봤자 48점밖에 안 돼. 몇 개 없는 줄 알았지, 그치? 그래서 4점짜리 다 어렵잖아. 너희도 모의고사 볼 때 한 70점 이상 맞는다는 건 4점짜리 이미 많이 맞추고 있는 거야. 그치? 쉬운 4점짜리 되게 많아. 그래서 3점짜리는 완전 슈퍼초 간단한 문제들인 거고 2점, 3점짜리는 4점짜리도 막 모든 4점짜리가 다 어렵지 않아. 자, 4번. 셀로판으로 코팅된 어떤 유리를 한 장씩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패스. 이거 패스하기로 했는데 이거 왜 패스하기로 했냐면 이거 앞에서 풀었어. 알았죠? 그 로그 단원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2번 넣어놨더라고. 네. 그래도 그냥 풀까? 그래도 한번 풉시다. 근데 풀면 기억날걸? 풀면 기억날걸. 내가 여기 똑같은 문제 2개 넣어놓고. 자, 봐봐. 어떤 유리를 한 장 통과할 때마다 20% 줄어든대. 즉, 처음 빛의 양을 A라고 하면 한 장씩 통과할 때마다 0.8이 곱해집니다. 20%씩 줄어든다는 건 0.8, 80%만 통과된다는 거거든. 그치? 80%가 통과한다는 건 0.8을 곱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퍼센테이지라는 건 비율이니까 100개 중에 80개 정도만 통과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셀로판을 몇 개, N개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처음 빛의 양에다가 0.8을 N번 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셀로판을 몇 개를 통과한 게 처음 빛의 양의 25%가 돼야 된대. 즉 25%가 4분의 1이니까 처음 빛의 양이 4분의 1이 돼야 된답니다. 이렇게 식으세요. 그냥 0.25라고 써볼까? 0.25 곱하기 A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양변을 A를 어차피 날려버리고 얘를 만족하는 저 N은 얼마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 로그 0.8의 지수에 있는 N은 그럼 앞으로 내려오고 우변에 로그 0.25 이렇게 써지거든. 그래서 문제에 요 값이 마이너스 0.1이라고 주어져 있고 네, 요 값이 마이너스 0.6이라고 주어져 있어서 이거 풀면 N은 6입니다. 이렇게 나와. 그 로그 단원에서 상용 로그 단원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던 문제입니다. 자리 여기 앉아야 할 것 같은데. 선택지 1번 아니면 책상 여기다 놓고 2번 아니면 책상 가운데다 놓고 3번. 네. 미안해. 왜 늦었어 근데? 집에 일이 있어서. 집에 일이 있었어? 네. 미안해. 고마워. 깨워봐. 소연아 안 자지? 아닌데? 자는데? 자는데? 눈 뜨고 자는 것 같은데? 자, 4번입니다. 4번까지 했습니다. 어렵지 않지? 언제나 그랬지. 수업 시간에 할 땐 좀 할만한데 집에서 숙제할 땐 그렇지 않은 거. 그렇죠? 언제나 그렇죠. 자, 로그 부등식 봅시다. 로그 부등식. 네. 로그 부등식도 왕 쉬워요. 왕 쉽습니다. 짜잔.
짠짠짠. 아, 내일까지만 수업하면 며칠 쉬네. 행복하네. 행복해. 자, 로그 부등식 봅시다. 우리 그 로그 함수에서 그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였죠. 그렇죠? 증가 함수라는 뜻이 진수가 큰 쪽이 전체 값도 더 커. 그치?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 함수였죠. 그렇죠? 즉 진수가 큰 쪽이 전체 값이 더 작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로그 부등식 로그 a의 fx가 이런 부등식을 풀어야 된대. 로그 a의 gx. 자, 요런 부등식을 풀래. 그럼 얘는 a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에 따라 부등호 방향이 좀 바뀌는 걸 신경을 써주셔야 돼. 어떻게?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함수이니까 전체 값이 더 크려면 진수가 큰 쪽이 더 클 거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진수끼리 비교를 하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 숫자라고 하면 얘는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진수가 작은 쪽이 전체 값이 더 크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될 거야. 알았지? 역시나 우리가 어떤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그럴 땐 극적?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네, 나누는 거는 수업 시간에 나눠야 돼. 꿈나라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알았지? 네. 내가 꿈을 진짜 안 꾸거든. 꿈나라 얘기하니까 내가 근데 오늘 내가 꿈을 진짜 안 꿔.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생생하게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꿈이 너무 더러운 꿈을 꿔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남자인 후배와 키스를 하는 꿈을 꿨어. 키스를 하다가 우리 엄마한테 걸렸어. 그래서 그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또 장면이 쏙 바뀌어서 막 길거리에서 막 누구랑 막 시비가 붙었어요. 어떤 남자 여자 같이 있는 일행. 근데 그 여자가 무슨 인플루언서 같은 되게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연예인까지는 아닌데. 막 싸우다 말고 내가 가서 막 또 인사를 했습니다. 막 주차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또.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막 그래서 내가 내 차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원래 차 이렇게 리모컨 누르면 삐빅삐빅 소리가 나잖아. 리모컨 키로 문 열리면 누르면 삐빅삐빅 소리는 나거든? 소리는 어디선가 나는데 내 차가 안 보여요. 차를 결국 못 찾고 꿈에서 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거? 내가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 꿈이 너무 생생해서 깨어났는데 내가 실제로 내가 남자랑 키스한 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평판이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도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꿈이었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랑. 근데 꿈을 원래 진짜 안 꾸고는 원래 내가 누우면 기절해. 눕자마자 잡니다. 보통 1분 안 걸릴 거예요. 진짜 누우면 바로 자요. 그리고 신기한 게 알람 소리 빼고 다 못 듣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희똥차게 알람만 들립니다. 그거 왜 들리는지 모르겠어. 알람은 들려요. 지금 정말 근데 불 끄고 있을 때 막 심지어 나 중학생 때 우리 집에 도둑이 한 번 들었었거든요. 우리 집에 아파트 1층이었어. 막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었대, 집이. 난 다음날 아침에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집에 인기척만 나도 바로 깨거든. 그렇지. 나는 다음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진짜. 나는 진짜 몰라요. 그래서 나 집에 잡을 때 뭐 이렇게 막 와이프랑 뭐 방에서 불 켜고 막 돌아다니고 뭐 해도 몰라요, 어차피. 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근데 그래서 꿈도 안 꿔. 진짜 깊게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도 안 꾸거든. 근데 희한한 꿈을 꿔가지고 이거는 무슨 돼지 꿈도 아니고 꿈을 꿀 거면 꿈에 할머니 나와가지고 숫자 6개 딱 불러주셔야 돼요. 옆에다가 메모지 하나 딱 놓고 자야 돼. 꿈에 조상님이 나와서 숫자 6개 불러줬다 그러면 바로 아빠한테 가서 말해서 사야 된다. 알았지? 바로 사야 돼. 그 로또 사야 돼. 자, 어쨌든 부동호 방향을 바꿀지 말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수 조건. 이거 꼭 생각해 줘야 돼. 진짜 중요합니다. 진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 진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
그리고 이 진수 조건을 확인할 때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면 문제가 처음 딱 써 있는 상태 있지. 그 써져 있는 책에 써져 있는 그 상태의 진수 조건을 보셔야 돼. 내가 식을 적당히 조작을 한 다음에 진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처음 써져 있는 상태의 진수 조건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뭐 가령 무슨 말이냐? 내가 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 녀석이 식에 들어있다고 쳐봐. 근데 쟤는 진수 조건이 x가 1만 아니면 돼. 그치? 진수가 양수면 되니까, 그치? 근데 내가 이거 2를 결국 내려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근데 내려서 문제를 풀 땐 이 내린 녀석의 진수 조건은 1보다 크다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진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을 조작하는 거에 따라. 즉, 문제에 딱 처음 써져 있는 상태의 진수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돼. 아시겠죠? 실제로 정말 이 진수 조건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자, 딱 이 문제였어. 모의고사 2번 문제로 나온 고3 모의고사 2번 문제로 나온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애들이 있잖아. 다 이것만 한 거야. 왜냐면 3이라는 숫자가 로그 2의 8이거든. 그치? 밑을 똑같이 맞췄고 진수끼리 비교할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딱 해서 9에서 1, 2, 3, 4, 5, 6, 7, 8 더해서 틀렸습니다. 왜? 제 진수는 몇보다 커야 돼? 그치? 그러니까 2, 3, 4, 5, 6, 7, 8만 더해야 되거든. 모의고사 2점짜리인데 그 모의고사 2점짜리 문제 중 역대 최저 정답률. 모의고사 2점짜리는 보통 정답률이 98%가 좀 넘거든요. 얘는 70%대 나왔습니다. 정답률이. 안 그럴 것 같지? 그걸 틀린 친구들이 진수 조건 중요하다는 얘기 안 들어봐서 틀린 것 같지? 그러지 않아요.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무뎌지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좀 몸에 배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자, 1번. 자, 로그 2에 그래서 x-1이 크거나 같아야 한데 로그 2에 5-x의 제곱. 자, 이렇게 써져 있어. 자, 먼저 그래서 뭐부터 쓸 거냐? 진수 조건. 요 녀석의 진수 조건은 x가 1보다 커야 하고요. 그쵸? 요 녀석의 진수 조건은 x의 제곱이 5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조금 더 이쁘게 쓰면 x제곱이 5보다 작다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고 x는 루트 5보다는 작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쵸? 이 항에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그쵸? 네. 그래서 사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진수 조건은 최종 1보다는 크고 루트 5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까 전에 방정식 풀 때는 이렇게만 써놓고 그냥 막 문제를 풀었잖아. 거기서는 왜 그랬냐면 어차피 방정식은 해가 숫자로 딱 이쁘게 숫자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범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오는 숫자들을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도 충분하거든. 대신에 부등식은 얘를 풀면 범위가 부등식으로 나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등식을 찾아야 되니까 얘를 풀어서 나온 부등식과 진수 조건 부등식을 가지고 다시 연립 부등식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수직선에 어차피 얘도 그리고 해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다 보니까 이런 부등식을 끝까지 보통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부등식에서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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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자, 얘는 이제 그럼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자, 밑이 2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치? 안 바꿔. 자, 그럼 요거 풀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따라서 요 2차 부등식 풀면 마3 이하 또는 x는 2 이상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얘와 얘를 수직선에 그려서 공통 범위를 찾아보면 답은 2 이상 루트 5 미만. 자, 이렇게 써질 겁니다. 아시겠죠? 진수 조건까지 꼭 잘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2번도 자, 2번에 로그 4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5. 근데 왜 답이 똑같냐? 자, 다시 풀어볼게. 미안해. 자, 4. 자. 짠. 역시, 자, 소민이 통과하자. 화났어, 혹시?
안 났어? 자, 봅시다. 자, 그럼 어쨌든 진수 조건까지는 찾아놨고 밑이 똑같이 안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저 밑을 보내버릴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밑이 어디까지 보내지는지. 자, 밑이 어디까지 보내지냐면, 자, 여기를 2로 바꾸면 요 앞에 얼마가 붙어야 돼? 2분의 1이 붙어야 되지. 이렇게 밑에 지수는 분모로 내려오니까.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요 2는 이쪽에 여기 가서 붙일 수 있지, 그치? 그럼 요 2는 다시 여기다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이사 왔어요, 그쵸? 이러고 나서 진수끼리 밑을 똑같이 맞춰야 진수끼리 비교를 하니까 부동호 방향은 안 바꾸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얘를 풀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이거니까 x가 마1 또는 2 나오네. 어차피 이쪽이 똑같이 나오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네, 그치? 그래서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2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 그럼 결국 똑같이 나온다니까 밑이 다를 때도 그냥 풀어도 되나? 그러지 않아요. 알았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답이 나온 거고, 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걸 그냥 한번 보여드려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지? 네, 밑을 깜빡하면, 네, 밑을 깜빡하면 이렇게 잘못 풀어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나만 덥냐? 왜 이렇게 덥냐, 교실? 오늘 뭔가 다들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지? 별이 괜찮지? 네. 졸려 죽겠어. 너 과음했어 혹시 어제? 너무 힘들어하네 뭐. 정신을 못 차리네. 자, 2번도. 자, 왼쪽의 로그의 밑은 4분의 1이고요. x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5. 오른쪽의 밑은 2분의 1입니다. 자, 일단 뭐 밑을 통일시키고 그런 거 나발이고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항상 뭐부터? 진수 조건부터 알았지? 얘도 진수 조건부터 확인해 봅시다. 진수. 자, 왼쪽 로그의 진수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 2차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5 미만 또는 1 초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두 번째 로그의 진수는 x 플러스 1이니까 0보다 커야 돼. 즉 x는 마이너스 1 초과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진수 조건은 지금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보시면 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역시 밑이 안 똑같네. 그치? 그럼 이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2분의 1로 바꾸면 2분의 1이 앞에 생겨야 돼. 그치? 그럼 요 2분의 1은 여기에 2가 돼서 올 거고. 그치? 요 2는 역시나 여기까지 이렇게 붙을 거라는 거야. 됐음? 자, 그래서 좌변의 진수 4x-5랑 이제 우변의 진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을 비교할 건데 밑은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꿀 거야.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x제곱은 없어지고요. 슉슉 6, 3. x는 3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진수 조건에서 나온 거랑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문제의 답입니다. 짠! 됐어요? 저녁 먹었어? 다음. 아이고, 끝나가네. 아유. 자, 2차 부등식. 또 예제가 있습니다. 또 1번. 로그 3의 x에, 전체 제곱에, 플러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대. 자, 치환을 해야 되는 녀석들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범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얘도 로그 3의 x를 이게 t로 치환을 합시다. 근데 사실 있잖아. 이거 치환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나? 아닌가? 왜냐면 치환 안 하고 그냥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로그 3의 x 플러스 4 이렇게. 로그 3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로그 3의 x가 3보단 작다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4라는 숫자는 로그 3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8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밑을 똑같이 맞춰놔야 진수끼리 비교를 하니까. 가운데 건 이렇게. 로그 3, 3이라는 숫자는 로그 3의
27이랑 똑같아. 그럼 이제 진수끼리 비교할 때 밑이 3이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땅땅땅. 81분의 1 x 27.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 봐도 그럼? 네. 자, 두 번째 건 또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것까지는 안 하고요. 자, 5번 봅시다. 그냥 바로 대표 문제 5번. 네. 자, 대표 문제 5번. 아, 더워. 안에 긴팔 내복을 입고 왔더니 더워 죽겠네. 창문을 좀 열까요? 네. 에어컨 안 나오나? 잠깐만. 아, 여기 에어컨이 얼마 전까지 나오게 해놨었거든. 다시 에어컨 안 나오게 막아놓은 것 같던데. 근데 이렇게 냉방으로 해놔도 에어컨이 딱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나와? 좀 시원해지면 문 닫자. 네. 아, 참고로 금방 추워질 거예요. 지금 18도로 해놨거든요. 네. 좀 추워진다 싶으면 조금 온도를 올립시다. 우리 알았지? 네. 5번 저 이따 풀라 그랬는데. 자, 5번. 자, 다음 세 수의 크기를 비교하랍니다. 자, 1번. 자, A는 로그 3의 루트 2. B는 로그 3분의 1의 4. C는 로그 3분의 1의 루트 10. 자, 일단 세 개의 로그를 비교하려면 밑을 통일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왕 통일할 거 두 개가 3분의 1로 돼 있으니까 얘를 바꾸죠. 그러면 얘를 잘 봐. 밑을 이렇게 바꾸면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어? 중간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거지. 3의 마이너스 1승 루트 2의 마이너스 1승. 어차피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가니까 얘네 두 개가 똑같을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 1을 분모로 가고 마이너스 1 분자로 가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1이니까.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고 얘는 루트 2분의 1이고 이렇게. 그래서 밑을 똑같이 맞춰놓은 요 세 녀석을 비교를 할 건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진수가 클수록 더 작은 숫자죠. 그렇죠? 그럼 진수끼리만 비교했을 때 A, B, C 중에 누가 지금 진수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죠. 그렇죠? B의 진수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제일 작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10이랑 루트 2분의 1 중에 누가 더 큰 숫자야? 루트 10이 더 큰 숫자죠. 그러니까 그 다음 C가 그 다음 작은 숫자입니다. 네, 그냥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우리 온도 한 3도만 올려줄까? 금방 추워지네. 네, 고맙습니다. 네, 2번. 자, A는 5, B는 로그 2의 7, C는 로그 4의 25. 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도 뭐 밑을 2로 맞추든 밑을 4로 맞추든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일단 C는 이게 로그 4의 25가 로그 5의 5랑 로그 2의 5랑 똑같은 거 알겠어? 왜냐면 2의 제곱 5의 제곱이어서 지수에 있는 2, 2가 각각 앞으로 내려오면 상수의 대가 없어질 거야. 그럼 로그 5도 로그 2의 5승인 32가 써져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밑을 똑같이 맞춰놓은 채로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큰 쪽이 더 클 거야. 그치? 셋 중에 진수가 제일 작은 수. 얘. C가 제일 작고 그다음 B, A.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아이고 쉬워라. 아이고 쉬워라. 짜잔짠. 금방 끝납니다. 지수로그 좀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이 안 나네요. 그쵸? 네. 곧 삼각함수. 내가 삼각함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삼각함수가 너무 재밌어요. 삼각함수는 수업하기도 재밌고요. 네, 문제 풀 때도 재밌고요. 그렇죠? 지수로그는 막 그래프 그리기도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래프 그리기도 귀찮고. 삼각함수는 그래프 그릴 일도 많이 없죠. 그쵸? 자, 5번. 6번. 자, 내가 어제 수업하다가 그 확통 수업하는데 그 애가 나를 매기더라고. 내가 이렇게 9번 문제를 풀고 내가 이제 다음 10번을 풀 차례인데
잘못해서 9번 봅시다 하면서 9번을 썼어. 딱 이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었는데 얘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잖아요. 어제 수업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9번 또 푸시게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10번 할 차례요. 그러면 되지. 자, 9번 또 푸시게요? 네. 동하가 그랬어요. 어제 누군지 알지? 자, 동하. 대단한 친구던데. 너도 알아 누군지? 데이레고 애들 동하 몰라? 나 모를 수가 없겠구나. 동하. 외고 거기 데이레고에서 수학 내신이 한 번도 안 펴놓고 다 1등급이라대. 신기한 아이야. 봅시다. 내 수학 투 수업에 내 수투 수업 듣는 사람 지금. 그 수투 수업에 거기 그 맨 뒤에 왼쪽 끝에 앉아 있는 남자의 혹시 얼굴 본 적 있어? 못 봤어? 되게 잘생겼던데. 걔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긴 애 하나 있어요. 상익인가? 아는 애야? 잘생겼지? 아니야? 잘생겼던데. 그걸로 다른 애들 좀 꼬실라 그랬는데 궁금하면 오시라고. 자, 봅시다. 네. 몇 번 할 차례야? 6번 맞죠? 네. 6번. 자, 부등식이 있어요. 1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자, x 마이너스 1. 자, 로그 3에 자, 2x 플러스 1. 자, 밑을 몇으로 맞춰야 되겠어? 3으로 맞춰야 되겠지. 그럼 이제 얘를 3으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 보여? 그치? 1 플러스 로그 3에 x 마이너스 1 싹싹싹. 밑을 3으로 맞췄어. 신나. 신나. 자, 근데 이 1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로그 3에 3으로 바꾸겠지. 로그 3에 3. 이 막 밑을 3으로 맞춰야 되는 건 다들 보이시죠? 그쵸? 다들 보이시죠? 그 다음 이 두 로그를 합쳐야지. 진수끼리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진수끼리 곱해. 따라서 로그 3에 3x 빼기 3 로그 3에 2x 플러스 1. 그럼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싹 하면 x는 딱 4 이렇게 나와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없네. 이러시면 안 돼. 미쳐가지고 다들. 지금 내가 잘못 푼 거 보여? 잘못 풀었다기보단 할 걸 하나 안 했지. 뭐부터 해야 돼? 진수 조건. 그치? 막 신나가지고 밑을 3으로 맞추면 되겠네. 막 저게 잘 문제 풀이가 보이면 이게 더 문제라니까. 막 그거부터 신나서 풀기 시작해. 알았지? 네, 그래서 좀 그 글씨체도 좀 일부러 좀 더 신나 보이게 썼는데. 그러니까 즉 이 사이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진수 조건부터 확인해야 돼. 왼쪽 로그의 진수 조건은 x가 1보다 크다고, 오른쪽 로그의 진수 조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얘야. 따라서 이걸 하고 나서 얘를 하시면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안에 만족한 정수는 2, 3, 4 세 마리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7번 같은 거 이제 잘 푸셔야 돼. 틀리기가 딱 좋게 생겼거든요. 틀리기가 딱 좋게 생겼습니다. 로그 3분의 1에 진수에 로그 3에 진수에 로그 4의 x. 자, 일단 봐봐. 진수 조건부터 볼게. 교실에 진수라는 애가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걔는 평생 불렸습니다. 1단원 하는 동안. 진수야. 자, 조건 어떻게 될까? 안타까워요. 네. 지수는 보통 있는 일이 많은데, 지수는 여기 한 명도 없네, 그치? 지수. 자, 진수 조건이 근데 봐봐. 일단 얘도 진수야, 그치? 그치? 지금 밑이 4인 로그의 진수잖아, 그치? 이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또한 얘도 진수야, 그치? 밑이 3인 로그의 진수야, 그치? 그러니까 로그 3의 4x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치? 또 얘도 진수야. 밑이 3분의 1인 로그의 진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로그 3분의 1에 로그 3에 로그 4의 x 도 0보다 커야 돼. 일단 진수 조건만 3개를 봐야 돼. 알았지? 자, 그럼 아직 진수 조건 안 끝났어. 자, 이 0이라는 숫자는 로그 밑을 4로 맞추면 로그 4의 1이죠. 그쵸?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이제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꿉니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 나와요. 그쵸? 그쵸? 또 0이라는 숫자는 로그 3의 1이죠. 왜 밑을 3으로 하냐? 왼쪽도 밑이 3이니까. 그쵸? 이렇게 밑을 똑같이 맞춰놓고. 역시 그럼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부등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그쵸? 근데 1이라는 숫자는 다시 밑을 4로 맞추면 로그 4의 4죠. 그쵸? 그럼 역시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꿉니다. 따라서 총 3개의 진수 조건을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이 3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지금 얘죠. 어차피 4보다 크다가 세 진수 조건을 통합했을 때 최종 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진수 조건만 본 거야. 알았지? 이제 진수 조건만 본 거고. 자, 그럼 이제 본 문제를 풀어보면 자, 본 문제에서 이 0이라는 숫자를 이번엔 밑이 3분의 1인 로그로 맞출 거예요. 3분의 1의 1이죠. 왜 3분의 1인 로그로 맞출까? 왼쪽에 로그의 밑이 3분의 1이니까. 그럼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 안 바꿔? 바꿔야지. 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바꿔야겠지? 그럼 진수 로그 3의 로그 4의 x는 부등호 방향 바꾸고 진수 1 이렇게. 자, 이번엔 내가 저 1을 밑이 몇인 로그로 쓸까? 3인 로그로 쓸 거예요. 왜냐? 왼쪽 밑이 3이니까 일단. 그럼 이 1을 로그 3의 3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꿔 안 바꿔?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왜? 밑은 1보다 큰 숫자니까. 다시 그럼 최종 3이라는 숫자는 로그 4의 64죠. 4의 세제곱이니까. 그치? 역시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안 바꿔. 자, 따라서 답은 4보다 크고 64보다 작다가 답이어야 돼. 문제가 아주 짧게 써 있지만 그 안에서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쵸? 하나라도 삐끗하면 답이 틀리기 정말 딱 좋은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얘를 만족하는 뭐 정수 x의 개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틀립니다. 아주 좋죠. 자, 문제식 텍스트 이만큼 써놓고 부등식을 진장을 몇 번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런 문제 선생들이 참 좋아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야, 얘들아, 이 안에 있는 정수 몇 개야? 59개인가 아시겠어요? 자, 정수 개수 셀 때는 있잖아. 정수 개수 셀 때는 둘 중에 한쪽에만 등호가 있을 때는 빼면 개수가 나와. 양쪽이 다 정수일 때. 그러니까 한쪽에만 정수가 있을 때 이 안에 정수 47개야. 그러면 양쪽에 다 등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보다 한 개 더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뺀 거에다 1 더하면 돼. 등호가 다 없어. 그럼 얘보다 한 개 적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빼서 1 더 빼면 돼. 알았지? 등호가 둘 중에 한쪽에만 있을 때가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게 그 안에 있는 정수 개수입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내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좀 와봐. 내가 좀 이따 그 김서림 방지용 안경 닦기를 내가 한번 닦을 수 있게 해줄게. 지금 얘가 숨 쉴 때마다 왼쪽이 막 허옇게 막 되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좀 이따 줄게. 한번 써봐. 네, 짱 좋아. 내가 나는 매일 그 학원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안경 닦기로 안경을 닦는 게 내 하루 일과의 시작이야. 혹시 이렇게 또 닦고 싶으신 분 여기 줄 쓰세요. 알았죠? 네, 닦게 해드리겠습니다. 1층 안경점에서 6,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네. 자, 8번. 이 무슨 문제야 이거? 자, 봅시다. 1번 문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 괄호 봐봐. 이렇게 로그 여기다 항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괄호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x가 따로 곱해진 거다라는 걸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플러스 로그 2의 4a. 로그 2의 4a가 로그 2의 a 플러스 2죠. 자, 얘가 항상 성립한대. 그럼 이거 지금 그냥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 겁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끄덕끄덕하네. 판별 0보다
뭐라고?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고1 애들이 이거 수업할 때 진짜 힘들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고 대답한 애들한테 왜? 라고 물어보면 쟤가 0보다 크니까요. 부등호 판별식이랑 그냥 부호가 같아야 됨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쟤도 0보다 크니까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됩니다를 의미합니다. 아니야. 자, 쟤가 0보다 크다는 건 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항상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지. 근데 판별식은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니까 x축하고 안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 우리 오늘 판별식 배웠는데 고1 수업. 짝수공식 판별식. 자, 로그 2의 제곱. 로그 2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로그 2의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치환 안 하고 이 상태로 우리 충분히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너스 2 로그 2의 a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로그 2의 a가 2보단 작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밑을 2인 로그로 바꿨을 때 진수가 얼마가 돼야 될까?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2라는 숫자는 밑이 2인 로그를 했을 때 진수가 4가 돼야 되니까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꾸겠죠. 왜? 밑이 1보다 크니까요. 8번, 2번, 두 번째 거. 자, 근데 두 번째 거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써져 있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양의 실수의 줄임말이 양수예요. 양수가 양의 실수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때 로그 3의 x 제곱 플러스 2배의 로그 3의 3x는 그게 1 플러스 로그 3의 x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항이 두 개로 바뀌니까 괄호를 꼭 써줘야 되고요. 마이너스 로그 9의 a는 일단 이렇게 쓰죠. 그냥 로그 9의 a라고 쓰겠습니다. 자, 얘가 성립해야 된대. 이건 x의 범위가 양수로 제한된 애가 아니라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진수 전체 조건이 양수여야 됩니다. 그렇지? 그냥 진수 조건만 써져 있는 거야. 저건 진수가 제한된 게 아니야. 그치? 원래 로그의 진수는 양수 전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의 실수라고 써 있는데 로그 3의 x 이건 범위가 제한된 게 아니야.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야, 이건.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이제 로그 3의 x가 반복되니까 요 녀석을 치환을 해보자고. 그럼 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했어. 그러니까 t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로그 함수의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치?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모든 실수 t에서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9의 a가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야 돼. 이런 표현들을 잘 해석을 해야 돼. 헷갈리지 않게 잘. 해석만 잘하면 어렵지 않아. 그렇죠? 해석을 하는 게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아. 아까 쟤랑 문자만 t로 바뀌어 있는 거야. 요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 녀석의 판별식인 1-2 플러스 로그 9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로그 9의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고 1이라는 숫자가 로그 9의 9가 되니까 답은 a는 9보다 작거나 같다. 단 역시 이게 답이 아니라 0보다 크다도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왜? 요 a 역시 로그의 진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9보다 작거나 같다만 쓰면 또 틀립니다. 알았죠? 진수 조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인데 9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9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9번 문제가. 자, 왜냐면 이게 진수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진수에 k가 들어가 있어서 진수 조건에 미지수가 좀 붙어버려서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참고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뭐 너무 당연히도 얘도 4점짜리 기출 문제입니다. 네. 짜라란. 이거 한 10년 정도 된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근데 10년? 자, 9번.
자, 로그 부등식이 있어요. 로그 5에 x-1 로그 5에 2분의 1 x 플러스 k. 자, 요런 로그 부등식이 있는데 저 안에 정수 딱 3개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쟤를 만족하는 x를 찾으면 이 안에는 정수가 딱 3마리 들어있답니다. 네, 정수가 딱 3개 있대요. 그럴 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정수 3개가 들어있는 k는 자연수. 자, 봅시다. 먼저 친수 조건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진수 조건. 자, 왼쪽 로그의 진수 조건. x가 몇보다 커야 할까요? 1보다 커야 하겠죠. 그렇죠? x가 1보다 커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로그의 진수 조건은 x가 몇보다 커야 할까요? 마이너스 2k보다 커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써놓고 나면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치? 이해돼? 그럼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얘여야죠. 그쵸? 그치? 1보다 크고 어떤 음수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1보다 크답니다. 그쵸? 별이 오케이?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진수 조건 확인했고, 자, 진수 조건 확인했으면 이제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자, 밑이 5네 부동호 방향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꿉니다. 자, 쪼로롱 똥. 그래서 이항을 해서 양변에 2까지 곱하면 x는 2 플러스 2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또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수 조건과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2 플러스 2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쵸? 그쵸? 자, 저 안에 정수 3개 들어와 있어야 된대. 질문, 누구 3개 들어갈까? 2, 3, 4 3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2, 3, 4 3개 들어와야 돼. 그치? 그러려면 이 숫자는 잘 들어. 4 아니면 4. 얼마 해야 돼. 5가 되면 안 되지. 5가 되면 왜 안 돼? 5도 들어와 버리잖아. 이 안에. 5는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치? 따라서 2 플러스 2k라는 숫자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숫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등호가 왜 왼쪽에 들어가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등호 방향 때문에 보통 틀리거든요. 자, 2항에서 2로 나누면 뾰로롱 뿅뿅 뿅뿅뿅 1 k 2분의 3. 자, 우리 문제에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k는 얼마? 1이다. 뭐 이렇게 답이 얻어질 겁니다. 짠짠. 짠짠. 자, 쉬는 시간 전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그리고 명절 때 바자간 나올 계획이 있는 사람. 내가 명절 연휴 때 설날에는 바자간 안 하지? 어? 아, 당일날 해? 그냥 선택이야? 내가 설 연휴 중에 하루 내가 또 거기 카톡방에다가 뭘 하나 올릴 테니 기프티콘 뭐 하나 올릴 테니까 선착순을 잘 기다렸다 받아가세요. 알았죠?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죠? 네. 뭐 하나씩 보내줘야죠. 자, 그리고 그 세배한 거 그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나는 세뱃돈 드릴게요. 네. 나도 돈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나는 아직까지 누군가한테 세배를 받는 게 너무 부끄러워. 막 가면 이제 조카들 이런 애들 막 세배를 하거든. 너무 부끄러워. 막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세뱃돈 줄 테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 옆에 어른들 막 서서 나 쳐다보고 있고 막. 그게 너무 부끄러워. 난 아직도 세배하고 싶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면 세배를 하긴 하거든. 아직도 세뱃돈을 주셔. 네, 그럼 개이득이죠. 세뱃돈은 보통 그래서 명절 때 가면 한 2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 20만 원 정도 받으면 다 엄마 주고 옵니다. 이게 나이가 먹으면 있잖아. 부모님과 그 나의 그 관계가 좀 역전이 되거든. 어릴 때 나는 내 생일마다 우리 엄마가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씩 사줬었어요. 뭐 엄청 비싼 거 아니면은. 네, 그래서 생일날마다 뭐 갖고 싶은지 내가 막 미리 생각해 놨었거든. 우리 엄마가 그래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엄마 생일이 다가올수록 있잖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근데 안 사줄 수가 없어. 몇십 년 동안 받은 게 있잖아. 그치? 받은 게 있잖아. 우리 엄마는 뭔가 이제 생각보다 큰 걸 원하더라고. 생각보다 큰 거.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돈으로 사긴 좀 비싸다 싶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놨다가 우리 엄마가 취미생활로 뭐지? 대금을 하거든요. 대금 뭔 줄 알아? 대금 얼마인 줄 알아? 진짜 개 비싸요, 진짜. 내가 그것도 새 거를 알아봤는데 200만 원이 넘는 거야. 그 나무로 된 그 악기 하나가. 그래서 엄마 이거 200만 원이 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다 알아봐 놨대. 중고로 이거 사면 된대. 그래서 뭐 50 얼마인가 주고 그 대금을 샀는데 대금이 소리를 내기가 진짜 어려운 악기라고 해. 난 안 불어봐서 모르겠어. 우리 집이 본가 집이 아파트가 3층이거든. 그래서 본가 1층에 오면 이미 주차를 하잖아. 낮에 밤에는 이제 민폐니까 어디서 막 삐삐 막 이런 소리가 나. 소리가 듣기 좋지도 않아. 삐삐 막 이런 소리가 진짜 좀 나. 그래서 우리 엄마 대금 소리야.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잘 안 늘어. 그래서 팔까 고민 중이래. 아이, 진짜 소리 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처음 받고 1년 동안은 소리가 아예 안 났을 거야.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 때. 그땐 괜찮았는데 이게 어설프게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니까 힘들더라고. 자, 10번 봅시다. 네. 그래서 대금 사주고 그리고 주로 우리 엄마는 이게 물질적인 것보다 어디 보내달라 그래 계속. 이모랑 베트남 보내달라 그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우리 엄마 생신이 이제 환갑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야.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또 이모랑 어디 여행이나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10번. 자, A 공장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등식인데 뭐 똑같습니다. A 공장에서 폐수 처리 기계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10%가 제거된대. 즉 90%는 그대로 통과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처음 그 오염 물질의 양, 오염 물질을 그냥 X라고 하죠. 그래서 폐수 처리기를 N번 통과를 했다고 치자고. 그럼 폐수 처리기를 N번 통과를 하면 90%씩 10%씩 감소가 되는 거니까 X에서 90%씩 N번 곱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처음 양의 4%, 즉 처음 양의 4% 이하가 돼야 된대요. 이렇게. 자,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그걸 그대로 이제 식으로 좀 구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때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이제 양변의 X는 이제 날리시면 돼. 처음 오염 물질의 양은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양변의 X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식을 풀기가 좀 부적절하니까 이 상태로는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할 겁니다. 자,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면 우리 N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로그 0.9랑 로그 0.04가 주어져 있으면 아주 땡큐겠지만 문제 보시면 로그 0.9랑 로그 0.04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주어져 있죠? 로그 2랑 로그 3만 주어져 있어요. 참고로 오타 이런 거 아니고요. 로그 2랑 로그 3만 가지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자, 봅시다. N. 일단 따로 내가 로그 0.9만 써볼게. 로그 0.9가 로그 10분의 9잖아. 로그 10분의 9에. 로그 10분의 9는 로그 9에서 로그 10을 빼는 건데 로그 10이 1이야. 그치? 밑이 10이 생략된 거니까. 그 다음 로그 9는 2 로그 3이죠. 2 로그 3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0.4771을 대입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2 곱하기 0.4771이 0.854 하나거든. 8542. 그걸 또 1에서 빼야 돼요. 즉 마이너스 0.111458
8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고 해괴망측한 숫자가 나오는데 나는 계산이 왜 비교적 빨리 되냐면 이게 로그 계산하다 보면 맨날 나오는 숫자들이 주로 위주로 나와요. 뭐 0.1458, 0.4772, 뭐 0.6990, 막 이런 숫자들이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금 빠른 거지.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좀 느립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틀린다는 거죠. 자, 0458 그렇죠. 네, 빠르다고 해놓고 내가 말했지 빠르다고 했지 정확하다고는 안 했어요. 알았죠? 네, 빠릅니다. 알았죠? 자, 네, 내가 빠르다고만 했어요. 자, 로그 0.04 봅시다. 자, 로그 0.04가 개쪽팔리네. 자, 로그 100분의 4입니다. 약분하시면 안 돼. 왜 약분 안 하냐면 밑이 10인 로그인 상태에서는 10의 거듭제곱 숫자가 계산이 편하게 되니까 이거 약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로그 4 빼기 로그 100. 로그 4는 2 로그 2 빼기. 자, 로그 2는 내가 안 틀릴게. 로그 2는 0.3010이니까 3010. 두 배를 하면 0.6020이겠지. 그치? 거기서 2를 빼면 맞죠? 그쵸?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부등식에 좌변에를 얘를, 우변에 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458 곱하기 n은 마이너스 1.398.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서 대신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셔야 하고요. 여기서는 그치? 졸라 귀찮지만 양변에 만씩 곱할 거예요. 만씩 1300 만씩 곱하면 이렇게. 따라서 n은 진짜 이상한 숫자가 나오지만 이게 그냥 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몇 점 얼마인지 실제로 계산을 하셔야 돼. 나눗셈을. 실제로 13980을 실제로 이제 458로 나누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진짜로. 자, 139에는 못 들어가니까 1398에 4번 들어가나? 4번? 3번, 그러니까 3번. 3번 들어가죠, 3번. 458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83에 24, 2, 5, 3, 15, 17, 1374. 1374. 두 개를 빼면 2, 2, 2, 4, 빵. 한 번도 못 들어가네, 그치? 하고 점 얼마 될 거야, 어차피. 소수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30점 얼마니까 n의 최소값은 31번입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귀찮지만 네,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오늘부터 쉬는 시간을 지정해 주기로 했거든요. 네. 핸드폰 시계가 딱 8시니까 우리 8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뒷부분에 할 게 또 조금 많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이것 좀 돌릴까? 이게 1.8단원 오늘 나갈 거 1.8단원 워크북 해설지 2.1단원 이쪽은 2.1단원 둘 다 가져가셔야 돼. 하나씩 2.1단원 해설지. 그리고 별이 어디 갔니? 별이 아까 뒷부분 거 워크북을 내가 책을 뒷부분 거 안 뽑았거든. 뒷부분 거. 네, 2.1, 1.8, 15분에 시작할게요. 그거 돌리면 한 3분 지나겠네. 네.